현재 답변을 주고 계시는 분들은 연방국세청 IRS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버트 황 감사관, 조세형평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앤드류 유 감사관, 고용개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캇변 감사관, 사회보장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앨리슨 초이 디스트릭트 매니저, 이렇게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은 공무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평상시 정부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 개인과 사업과 관련돼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문의 주시면 시원한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213지역 520-1540이고 팩스는 213지역 251-2054번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pd@radiokorea.com이고 카톡 아이디는 radiokorea 1540입니다. 자, 그러면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저 소셜에 대해서 좀 문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소셜을 62세부터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카우니 펜션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거의 50%를 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낸 텍스인데, 40점 크레딧이 되는데, 왜 또 카우니 펜션을 받는다고 빼는지 알고 싶어요. 네, 우리 그 사회보장국에서 나오신 앨리슨 초이 디스트릭트 매니저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질문은 많이 받아요. 억울하다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회보장 세금을 안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펜션을 받는데 또 따로 또 사회보장 세금을 내서 일에 대해서 그 이제 연금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offset이고 그게 법이라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남편은 지금 받지 않고 있는데요. 남편은 70세가 되면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제가 낸 텍스보다 많으면 남편 거를 이렇게 체인지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높은 액수를 받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그럼 카우니에서 받는 펜션을 또 빼는 거죠? 네, 그거는 항상 그거는 그 계산하는데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걸 남편이 받을 때 같이 신청하면 되나요? 네, 남편분이 신청할 때 네. 거기서 다 질문을 해요. 누가 이제 배우자가 누구며 뭐 그런 걸 다 알아가지고 거기서 다 해드려요. 네. 네. 그러면 남편이 받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신청하면 되나요? 받을 때? 3개월 전이요. 그러면 같이 가서 이렇게 계산을 거기서 해주나요? 네. 그 본인이 신청할 때 그 이제 배우자나 뭐 다른 분들이 또 다른 혜택이 이제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다 하는 게 그게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해당이 되면은 다 조언을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죠. 네, 여보세요? 예.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앤드류 조세 형평국, 감사원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교회가 건물 바로 옆에 지금 어떤 분들이 한 5개월 전부터 오셔가지고 주위에 그림을 좀 마리아나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는데 아직은 오픈을 안 했어요. 마리아나 판매업소가 안 했는데 바로 교회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조세 형평에서 허가하고 뭐 인가를 해준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도 허가를 해주나요? 교회 옆에나 학교 옆에 있어도요? 예, 유관사관님, 이 부분을 답변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 데까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는 감사인이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만약에 허가가 났다면은 그 허가가 났다는 게 허가가 났으니까 분명 거기 허가가 난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오케이 했다는 건데. 그거는 저희 다른 1-800 넘버나 그쪽에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어? 텍스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 비즈니스의 그 교회 옆에 있는 데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그거의 문제니까 그 텍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어떻게 시원하게 대답드리지 못하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국세청에서 또는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낼 때 ABC 라이센스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비즈니스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주의 환경 같은 거를 다 일일이 검토하면서 하질 않죠. 그래서 신청서를 기초로 해서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직접 해당 부서 시티나 또는 스테이트에 방문하셔서 어필을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떤 라이센스를 발부를 했다고 하면 그 옆에 교회가 있는 것을 모르고 발부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시티라 하면은 어느 곳을 시리 그 교회가 있는 시티 보통 어느 비즈니스든지 라이센스 그러니까 펄밋이 다양하게 있는데 주정부 베이시스 펄밋이 있고 그다음에 네네. 시정부 베이스 펄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시에서 발급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이제 허가 같은 건 이제 주정부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양쪽을 한번 다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죠. 제가 오바마 보험 그 벌금이 290불이 작년에 나왔어요. 페널티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런데도 안 냈다고 해서 또 편지가 날라와갖고 제가 은행 가서 그 페이된 클리어된 체크를 카피를 해갖고 동봉을 해서 보냈는데 요번에도 또 날라왔습니다. 네. 그래갖고 요번에는 뭐 안 내면 이제 집에다 뭐 린을 건다고 그런 식으로 온 것 같은데 이거 네.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네, 우리 연방국세청에서 나오신 감사원님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일단 그것을 뭐 페이를 하셨으니까 걱정을 하실 것은 없는데 이제 그 보내신 자료가 이제 정확한 디파트먼트에 이제 가야 되거든요. 워낙 국세청 자체가 그 디파트먼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프로세싱 되는데 너무 한참 걸려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그 받으신 그 편지에 보면 아마 거기에 분명히 그 컨택과 인포메이션이 있을 거예요.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 한 40분을 기다리는데도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40분 정도 기다리시는 거는 뭐 별로 많이 기다리시는 거 아니니까 좀 더 그래요? 여유를 갖고 좀 한 1시간에서 뭐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건 보통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담당자를 그 담당자와 꼭 통화를 하셔서 그분한테 그것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IRS 이제 그 로컬 오피스에 그 커스터머 서비스 윈도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롱비치 같은 경우는 3층에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그 윈도우가 있는데 거기에 직접 가셔서 그 창구에서 아마 직접 그 직원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는 아마 안 될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럼 혹시 그냥 제가 계속 그 체크를 보내면 어떨까요? 그 클리어된 체크를 카피를 해갖고 계속 보내면 어떨까요? 예,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클리어 됐는데도 어쩌면은 또 보내는 그 몇 달 걸린 그 도중 기간인가 보죠, 그러면요? 뭐 지금 현재 그 국세청에서 뭐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지금 납세자분의 그것을 핸들링하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사실 롱비치까지 가기도 좀 그렇고 전화 1시간 이상 기다린다는 것도 그렇고 그럼 계속 올 때마다 은행에서 받은 체크 카피를 클리어된 카피로 계속 보내면은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까? 예,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나중에 만약 집에다 뭐 린을 걸으면 나중에 집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뭐 액수 자체가 워낙 미미하니까 그런 경우는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편지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딸애가 장애인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네. 36살 됐어요, 현재. 예. 근데 지금은 아빠 그 유족연금으로 SSA를 805불을 받고 SSI를 416불 72전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가 지금 65살이 돼서 엄마가요. 네. 제가 그 우체국에서 일한 지 25년이 돼서 소셜연금을 신청을 하러 한번 가봤더니 제 연금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거 뭐 계산해서 그다음에 그 딸 SSA가 결정되는데 SSA가 딸게 한 900, 거의 1000불 돈이 나온대요. 네. 그 바람에 SSI 플러스 메디칼이 없어져 버린대요. 예. 근데 딸아이는 지금 현재 메디칼이 필요한 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딸이 태어나서부터 장애자니까 부모 연금과 상관없이 딸 혼자의 디서빌리티로 들어가서 SSA나 I 플러스 메디칼로 갈 수 있나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딸이 메디칼이 필요한데 제 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딸의 베네핏이 없어져 버리면 저는 딸은 지금 메디칼이 필요한 애이기 때문에 제가 소셜연금을 그냥 기부합하는 거 포기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소셜연금을 제가 평생 신청을 안 하고 안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나이가 되면 소셜 오피스에서 연금을 받아라 하고 보내주면서 딸의 베네핏이 또 바뀌는지 그 두 가지를 알고 싶어요. 네. 우리 저기 사회보장국에서 나오신 앨리슨 초이 매니저님께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혼자 따로 디서빌리티 받을 수는 없고요. 지금 네.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SSI인데 SSR을 지금 현재 받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신청하면 이제 그 연금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그 수입 때문에 SSI가 끊어지면 메디칼이 저절로 이제 끊어지는 그 염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혼자 따로 디서빌리티 신청하는 건 없어요. 그거는 SSI예요. 지금 현재 받고 계시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 이제 어머니께서 신청해가지고 그 따님이 이제 그 높은 연금을 받으시면은 네. 메디칼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메디칼만 따로 문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장애자 그 연금을 계속 받으시면은 그 메디케어가 나오는데요. 메디케어. 예,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파트 A, B 현재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메디케어 가지고 메디칼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메디케어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메디케어를 많이 받지 않나요? 메디케어 파트 A, B 그게 지금 아빠 그 베네핏이죠. 유족연금. 아빠는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메디케어는 계속 받고 계시고 메디칼만 이제 없어지는데 네네. 메디칼은 또 메디칼 사무실 따로 가셔가지고 메디칼만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소셜연금을 혹시 신청을 안 하면 그냥 평생 안 받나요? 아니면 어느 나이가 되면은 그냥 무조건 가져가라 하고 보내주세요. 그거는 이제 그 따님이 이제 65세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36세시니까 네네.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그냥 어머니께서 그 연금 신청하시고 받으시고 네. 그 따님 메디케어 있으니까 그 건강보험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외래도 그게 나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메디칼 사무실 가서 메디칼만 따로 이제 신청할 수 있나 문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소셜연금은 제가 신청 안 하면 평생 안 받나요? 제 질문은. 그거. 네, 소셜은 신청을 해야지 저절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왜 딸 그 베네핏이요. 이렇게 부부는 한 사람 많은 걸로 뭐 50% 내서 이렇게 받는데
장애인 딸은 엄마 아빠 그 SSA 연금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디덕션 해가지고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많은 사람 쪽으로 해서 딸 SSA가 결정이 되나요? 많은 사람 쪽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액수는 그래요? 이 액수가 많은 것은 그 따님이 22세 이전에 장애가 됐기 때문에 그 네네네. 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소셜 오피스에 가서 물어봤더니요. 내게 훨씬 많아요. 이제 돌아가신 딸 아빠보다. 그런데 아빠 연금, 엄마 연금 합쳐서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많으니까 제 걸로만 혹시 가지 않나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들 계산하는 게 아빠 거 얼마, 엄마 거 얼마 합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많으니까 엄마 걸로 계산해서 딸 그 SSA가 결정이 되나요? 그런데 거기 가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액수가 1,000불 이상이 이제 넘게 이제 받는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네네. 액수가 맞을 겁니다. 연방국세청 IRS에서 나오신 알버트 황 감사관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홈 에퀴티 론 이자를 2018년에 폐했는데 이것이 공제가 되는지요? 근데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하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홈 에퀴티 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전에 웰스파고 뱅크에서 론을 해서 그것을 홈 리모델에 사용을 했고 그것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론을 홈 리모델링에 사용했고 나중에 웰스파고에서 다시 론해서 그걸 갚았다는 그런 질문인데요.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원칙적으로 2018년도에서부터 적용이 되는 그 새 개정 법안에는 그 헤일럭 즉그 equity line of credit interest는 공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다시 재융자를 하시는 거니까 전혀 지장이 없이 계속 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에퀴티 융자의 사용처가 그 홈 임프루먼트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qualified 된 expense이기 때문에 계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12월 17일인가 지금 날짜가 좀 제가 혼돈스럽긴 한데 그 이전에 그 융자하신 것들은 다 이제 예전 법에 이제 적용이 되고 그 뒤 이후로는 이제 새로운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나오신 분께 여쭤보겠는데요. 만약 실업수당을 받으면 향후 받을 소셜 시큐리티 연금 금액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네, 영향이 없습니다. 그 연금 금액은 그 연소득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아도 그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질문도 재밌는 것 같아요. 실업수당이 인컴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EDD에서 나오신 우리 스카피언 감사함께 여쭤보겠습니다. LLC 파트너십으로 식당 운영하다가 이번에 문 닫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거기 주인으로서요. 이 식당을 운영했을 때 unemployment insurance tax를 우리 디파트먼트에서 그거를 안 내거든요. 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업 그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급여를 낼 때 급여를 받을 때 임플로이어리 UI라는 Unemployment Insurance 일반 보험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보험 금액을 내놔야 나중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역시 그 세금에 관한 질문인데요. IRS에서 나오신 알버트 황 감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W2 월급장애입니다. 2018년 식당 비즈니스에 10만 불의 50% 지분 투자를 하였습니다. 10만 불 처리 및 비즈니스 세금 연관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 질문 자체로 봐서는
50% 지분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 식당 비즈니스의 이제 50%의 이제 주인이 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식당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혹은 뭐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상황에 해당되든지 자기 그 개인 세금 보고에 50%만큼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2명 이상의 그 투자자들이 비즈니스 하게 되면 개인 형태의 비즈니스보다는 파트너십이라든지 LLC라든지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분은 아마 50% 지분 투자를 했으니까 파트너십이나 S코퍼레이션 같으면은 LLC 같으면은 K1을 받으실 거고 그리고 만약에 C 코퍼레이션에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역시 인컴 텍스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텍스 리포트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다시 조절할 수 있나요? 저희 언니랑 이름이 비슷해서 합쳐져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항상 같이 했는데 남편은 10번이 넘어서 40점이 넘었는데 전 4번밖에 안 되어 있어요. 아마 이건 소셜 시큐리티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먼저 텍스 리포트가 잘못됐어요. 나중에 발견을 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텍스 리포트를 정정하는 방법은 그 어멘드먼트를 텍스 어멘드를 해서 다시 이제 파일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름이 비슷해서 합쳐졌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텍스 리턴은 그 각 고유의 그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텍스 리포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멘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일단 잘못된 리포트는 1040X를 통해서 다시 조정해서 정정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한국 분들은 first name하고 last name이 같은 분들이 많아요. 예. 그거 아시죠? 우리 한국 분들 잘 이해해요. 김씨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first name이 병이고 last name이 아닌데 병안 그러면 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잘못된 레러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시 IRS 질문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401k가 있는데요. 작년에 회사가 합병하면서 제 401k가 새 회사로 롤오버 되었습니다. 2018년 세금 보고할 때 롤오버한 금액을 인컴으로 인클루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이 401k 금액을 제가 입금하진 않았어요. 전에 회사에서 체크로 받아서 그 체크를 바로 새 회사에 롤오버를 했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할까요? 예, 일단 롤오버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텍스 보고에 포함을 시키지만 그 액수가 다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시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 체크를 본인이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0일 안에 그것을 다시 롤오버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30일 안에만 롤오버를 했으면 아무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체크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체크 어마운트가 아마 그 페더럴 윗홀딩이 아마 돼 있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98을 받으시면 과연 그 페더럴 텍스가 윗홀딩이 돼 있나를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윗홀딩이 돼 있으면 그거를 텍스 리턴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셔야 제대로 계산을 제대로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답변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재밌는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제가 2018년 1월에 코인이 한참 좋을 때 그만 3,000불어치를 샀습니다. 아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걸 사신 것 같아요. 가로치고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가치는 아마 10분의 1도 300불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예 요즘에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수익도 없고 오히려 손해입니다만 저는 그냥 포기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에 세금 보고 시 꼭 보고를 해야 할 거라는 질문입니다. 뭐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질문을 봤을 때는 만약에 2018년도에 그것을 이제 파셨거나 포기를 하셨으면 당연히 2018년도 세금 보고할 때 그 손해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2019년도에도 팔지를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는 보고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손해라는 것은 자기가 산 가격과 판 가격이 그 차이에서 산 가격이 더 비쌀 경우에 이제 손해가 나는 건데 아직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다면은 보고를 지금은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그 코인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비트코인 이런 것을 이제 크립토커런시로 해서 가상화폐, 화폐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미 2014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그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투자하는 것처럼 캐피탈 게인 올 로스를 인식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손실이나 이익 자체가 발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각을 하시거나 어떤 다른 코인으로 변환을 시키게 되면 게인과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